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재지명,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지명 승인과 상원 본회의의 인준을 모두 통과해야 연준 의장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거의 사실상 확정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부의장의 지명에는 찬성을 하지만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재지명에는 규제와 기후, 윤리 부분에 따른 실패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었고요. 한편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가계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의 스타일과 성향은 매파적인데 최근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너가 매파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게끔 좀 약간의 좀 쓴맛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다른 또 의도도 있는데 다시 연임을 시켜줬던 이유는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뒷처리를 좀 마무리를 하고 가라. 누가 그걸 똥처리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기존 주택 판매 예상치가 큰 폭으로 상회했고 전월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아마 향후 쪽으로는 2, 3년 동안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주택 판매 낮은 재고에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임대비용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내 소식으로 한국은행 11월 소비동향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물가 등의 생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위드 코로나에 따른 대책 전환과 사적 모임 기준 완화 등이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소비 심리 훼손을 일부 상쇄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병실, 중증 환자 병실이 일정 이상은 확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신을 적절하게 계속 유도를 하면서 이 환자에 있는 이 병실 수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계속 강약, 중간약 이렇게 계속 막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일단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일시적인 형태인 건지 위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른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위드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약간의 또 논란거리가 하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신 패스에 따른 유효 기간을 뭐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더 이상 접종률이 늘어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스터 샷에 따른 접종률 추이가 왜 높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아프겠어 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유경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에 따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기피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당히 아파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한 번 맞았던 사람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따른 그 부작용 추이에 따른 확률이
복불복이라는 겁니다. 2차 때 발현이 안 됐다고 해서 3차에도 발현이 안 된다라는 보장성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에 부작용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접종률 추이가 높아질 것이냐, 생각보다는 많이 조조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부스터 부분이 일단은 1차 부스터 부분이기 때문에 부스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서는 1차인데 최종은 3차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4차, 5차, 6차가 되면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더욱더 푸시를 많이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좀 더 오래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해당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각 세계 정부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걸 지속 접종을 했었을 때 접종률 캠페인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줄 것이냐, 참여율이 계속 조조해질 것인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모델링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접종률 추이를 극단적으로 빨리 올리고 빨리 단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자유도를 계속 압박을 하면 여러 가지 시위나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던 거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와 요새 백신에 따른 논란과 그리고 해당 구독자 제 연령층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0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한 가운데 조기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0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과 그리고 미국 제10년물의 영향이 이번에 금 가격을 좀 눌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6.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펙의 미국의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오펙의 계획한 증상 규모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좀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 매우 얼마만큼 기후적으로 많이 추워질지 예상은 안 되지만 이번 인플레의 또 불씨를 더욱더 화력을 키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 부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더욱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각보다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중석 작가의 항소 그림 NFT가 있다면 가상자산이 일까라고 나왔는데 국회 전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에 대한 어떤 형태를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NFT는 다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1천억 원 우리금융 지분 1% 인수 부분을 했는데 과연 어떤 의도가 나왔는지 만약에 제가 국내에 있었다면 이 내용을 뽑아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놈의 인터넷이 요새 좀 불안전해서 또 말썽입니다. 매우 또 좀 아쉽고요. 빨리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20일 전자결제 규제 범위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월렛 지원을 기업을 추가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되게 혁신적인 게 암호화폐도 넣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이게 디지털 월렛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BDC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담게 될 것입니다. 보증서, NFT, 뭐 여러 가지에 있는 형태에 있는 모든 자산군을 다 담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모델링이 왜 현실성이 있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정부가 해당에 있는 뭐 조세 정리할 때나 그리고 통계 낼 때나 뭐 소비 패턴이나 뭐 이게 돈의 뭐 현금 흐름도 추이나 이런 형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신용도 측면도 뭐 무직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따른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키워줄 수 있겠고 어차피 이 원래 자체에 따른 최종 목적지는 암호화폐를 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도 또 여기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 연설을 예정을 갖고 있고요.
아마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시티그룹의 디지털 자산 관련 직원의 10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NFT도 특근법에 포함하겠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특근법에 포함을 시켰네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청년들은 이쪽의 직장의 파이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디지털 자산 관련 직원만 뽑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은행 직원은 이제는 IT 직원이 아니면 매력이 없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KB에서도 올려놨던 그 채용 공고 보고 욕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취업 시장 트렌드도 읽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특히 금융 쪽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웬만하면은 최소한에 있는 그런 IT 기술 개발 부분에 따른 코딩 정도는 그냥 진짜 기초에 따른 그 정도의 개념과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나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빈 후드가 COO 자체 월렛 테스트 결과 공유를 했다. 도저히 외부 월렛으로 이체를 한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본격 논의, 암호화폐의 영향력 너무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본격화된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이제 기준과 표준이 앞으로 곧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터 시프가 파월 미 연주 의장의 연임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으로 더 액션을 더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IMF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IMF의 입장은 그러니까 법정 화폐에 따라서 보았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 자산적 가치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의견을 할 겁니다. 근데 되게 이제 메인 주제를 좀 더 재밌게 그냥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람다 256이 5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 드나무 NFT 동맹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업비트의 NFT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작품을 경매한 1차 시장인 드랍스와 회원이 소장한 작품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 두 가지 마켓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요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쪽으로 좀 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비책인의 미국의 스트릿 패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민간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을 우선 검토뿐이지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 적용을 해주거나 반영을 해주겠다는 의견은 개똥도 아시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나도 그냥 아무것도 반영해 준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BOA 내년 금리 인상이 쇼크가 올 것이다. 모든 자산에 쇼크가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논의하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 코인 탑10이 비트코인, 도지, 이더, 샌드, 시바 등등이 있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한국에서 이오스 IO 사용 현황에 있어서 크립토 엑센님이 올려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은행연합회 뱅크사이 인증 ID, 장애인 등록증 22년, 그리고 금융결제원 분산 ID 기반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 세종 자율주행차 연구와 모바일 도민카드, 질병청 블록체인 랩스, 그리고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모바일 공무원증,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인증, 앱 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생체인증 플랫폼 부분에 참여를 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바이낸스 MVP 기대코인들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던 게 있는데 MVP는
달마다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 프로젝트에서 스타트업의 유망한 코인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탑 10에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이낸스 프로젝트. 현재 국내 거래 가능한 디비전과 믹스 마블이 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탑 10의 혜택은 바이낸스 다이렉트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상장 기회, 그리고 감사 보상금, 뭐 그런 등등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MVB에 따른 이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가능성 있는 걸 또 뽑아보게 되면 뭐 디비전, 믹스, 마블 정도가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잘 뽑아보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에 따른 분석으로 투자를 임하시는 분들도 되게 존중을 하지만 고위험, 고수익을 때리겠다라는 것이겠죠. 고수익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 직계시가 3년 내에 POS 합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ESG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POS 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고요. 무비블록 디즈니 뮬란 감독의 NFT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비싸 앞으로 호재 정리라고 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VG 1분기에 동남아 해당 국가 산업부 협동과 그리고 국내 차량 제조사 실증 사업 참여, 국내 금융사 제휴 카드 참여, 뭐 2분기 때 블록체인 실증 사업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탄소 배출권 실증 사업에 참여만 했네요. 그리고 4분기 때 제휴 카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럽이 요새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메타버스 때문에 그런 것이죠. IPK와 뭐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믹스는 이제 라이즈 오브 스타즈 이미지를 공개를 했고, 슈퍼캣의 업무 협약과 그리고 클레이파이와 파트너십을 또 맺었다라는 거, 그리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를 제끼고 코스닥 5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게임, NFT, 메타버스, P2E, 위믹스까지 합쳐졌던 측면과 샌드박스도 비전펀드, 삼성, 네스트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 투자 유치, 그리고 지스타 컨퍼런스에 따른 효과가 같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해서 요새 요게 좀 대세죠. 어떻게 보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에 따른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리플 CEO가 SEC와 소송 좋은 진전이 있어 내년 결론이 날 것 같다. 근데 불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을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빵양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부임했던 때는 항상 별로 좋진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질질 끌면 별로 좋지 않는다. 차라리 벌금 내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진행했던 게 더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리플 주주 코인을 들고 계셨던 사람들을 좀 더 위해 주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여지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